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오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기도 월스트리트 조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건라이트 그룹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 총기를 이렇게 또 옹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또 총기를 옹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공화당 쪽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공화당에서 이 미국의 이제 수정헌법 2조를 이렇게 또 보면은 모든 미국인들은 이 총기를 이렇게 또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그 수정헌법 2조가 딱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또 이제 총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시골 지역을 가면은 진짜로 이제 총기가 이렇게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기를 옹호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공화당에서는 엄청나게 이 총기를 이제 옹호를 하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제 미네아폴리스에서 좀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살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스 요원이 이 알렉스 프레티라고 하는 이 ICU 중환자실 이제 간호사를 길거리에서 대낮에 그냥 사살을 이렇게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총기를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총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어떠한 여성을 이렇게 또 보호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 다음에 끌어내린 다음에 총기를 이제 빼앗고 무장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총을 한 10발 정도를 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 5발 정도가 이제 맞은 다음에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국토안보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요. 뭐 크리스티 노미남, 그리고 뭐 보로 페트롤 치프, 뭐 보비노 아이스 요원이 있는데 왜 거기에 총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덤탱이를 이렇게 또 씌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기를 옹호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서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총기 권리 단체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수정헌법 제2조를 보면은 시위 현장에서도 총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정부 측을 트럼프 대통령 정부 측을 이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그리고 일부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개돼지 그런 의원들은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는 분명히 이 알렉스 프레티가 잘못을 한 것이다. 아니 왜 총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긁어부스럼을 이렇게 또 만들어냈느냐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조차 지금 이 총기를 이렇게 또 옹호를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나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을 지금 이 공화당 측을 계속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미니애폴리스, 뭐 미네소타 해가지고 연방 정부를 계속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연방 정부가 이 알렉스 프레티를 사살한 다음에 모든 증거를 싹 다 가지고 갔거든요. 싹 다 이제 가지고 가다 보니까 연방 정부가 이 증거를 은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미니애폴리스 시장이나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검찰총장은 소송을 이렇게 또 제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방 요원들이 헌법을 지금 훼손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 주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 차원에서도 조사가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는 조사를 지금 막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먼저 이제 성명을 이렇게 또 내지 않았습니까? 이 알렉스 프레티가 장전을 한 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스 요원들을 위협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영상들이 우리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모두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이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을 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렉스 프레티는 그냥 핸드폰만 들고 있었고, 그리고 그 현장만 이렇게 또 촬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만 들고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있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프리덤 오브 스피치에 다 보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정헌법 제1조항 제일 첫 번째 있는 걸로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2조항
이 총기를 이제 미국 시민들은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 가질 수가 있다라는 수정헌법 제1조항이나 2조항을 엑설사이즈를 하고 있는 미국 시민을 이 아이스 요원이 이렇게 또 사살을 이렇게 또 한 것은,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연방정부가 초기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거는 진짜 진실을 지금 덮어두고 말도 안 되는 자신의 변명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연방정부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마스크드 거버먼트 덕,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 얼굴을 완전히 가린 정부의 폭력배들이 시뻘건 대낮에 알렉스 프레티의 목숨을 앗아갔다라는 그런 이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알렉스 프레티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37살의 중환자실 ICU 간호사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알렉스 프레티가 한 행동은 같이 그 근처에 있었던 미국 여성 시민을 보호를 해주려고 이렇게 했다가 그거 한 거밖에 없다. 여성을 돕기 위해 가지고 Are you okay? 괜찮으세요? 라고 그거 물은 거밖에 없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스 요원들이 나타나가지고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알렉스 프레티를 제압을 하고 총기를 빼앗고 사살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단 5초 만에 파파파방 한 10발 정도를 이렇게 또 쏴가지고 현장에서 즉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 이제 고문인 스티븐 밀러가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무런 증거가 없이 알렉스 프레티가 바로 국내 테러리스트이다, 도메스틱 테러리스트이다 라고 불러버렸다고 합니다. 근거 없는 낙인을 그냥 찍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는 진짜 정신 나간 짓입니다. 아니,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악관 고문 스티븐 밀러나 크리스티노 뭐 국토안보부 장관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피해자한테 국내 테러리스트라고 낙인을 지금 찍어버리는 것은 처음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조차 지금 맛이 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거짓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여기 기사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렉스 프레티가 요원을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데 그 어떤 영상에서도 이 알렉스 프레티는 아무런 공격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았어. 그냥 영상을 찍고 있다가 이 여성한테 괜찮으세요 하고 이렇게 막았는데, 그런데 이 아이스 요원이 페퍼 스프레이 뿌리고 이 제압을 하고 총기를 빼앗고 직결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직결 판결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 이건 미친 거. 대낮에 그런 게 이렇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미국 시민이면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랑 제2조를 엑설사이즈를 하고 있는 미국 시민을 시뻘건 대낮에 사살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니애폴리스 현재 분위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니애폴리스 이 도시는 계속해가지고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저항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은 호루라기를 다 목에 이제 걸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스 요원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다 호루라기를 이렇게 또 불고 있다라고 하네요. 호루라기 불고 있고 서로한테 아이스 요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고 있고, 그리고 이웃들한테 식료품들을 배달을 이렇게 또 하면서 서로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시민들도 이 아이스가 너무나 난리를 이렇게 또 치고 다니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호루라기를 불면서, 불체제가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들도 지금 미국 시민권자들이 사살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루라기 불고 여기 아이스 있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알리고 있고 서로 이제 도와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아이스 요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복면을 쓰고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복면을 쓰고, 그리고 차량들을 본다고 하면은 차량이 뭐 폴리스, 뭐 아이스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인종차별 테러 집단인 KKK랑 너무나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비판이 이렇게 또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KK 그 단체도 뭐 흰색 그런 거 쓰고 표시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차량을 타고 돌아다녔나 봐요. 지금 아이스가 하는 것이랑 지금 뭐 KKK랑 하는 것이 너무나 비슷하다,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비판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기사에서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사고가 아니죠. 총을 빼앗고 그 다음에 사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목격자 제거나 다름이 없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제2조를 엑설사이즈를 하고 있는 미국 시민을 10벌건 대낮에 사살을 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아이스 요원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거는 그냥 마스크를 쓴 조직 폭력배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알렉스 프레티가 이제 생전에 이제 ICU 이제 간호사로 이렇게 또 일하면서 그 환자들이 이제 사망을 할 때 그때 뭐 읽어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읽어주는 그런 영상이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그 영상에서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제 베테랑이 이렇게 사망을 했나봐요. 네. 그래가지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그 뭐 군인이 이렇게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알렉스 프레티는 자신의 그 자유를 익설사이즈를 하다가 사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자유는 이제 공짜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미국이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두는 그 가치가 바로 프리덤이지 않습니까? 자유, 그 엄청난 자유를 미국 국민들은 그 권리를 항상 보장을 이렇게 또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이 자유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수정헌법 제1조 프리덤 오브 스피치, 그리고 수정헌법 제2조 가뜩이나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서 옹호를 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2조가 침해를 1조하고 2조가 침해를 당했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계속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겪고 있는 것을 분노를 이제 표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야지만 이 미국인들의 자유를 다시 되찾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더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상원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둘 다 이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해라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지금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미네소타주 이제 상원 의원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 요원들이 법원의 영장에도 불구하고 증거 접근을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연방 요원들이 커버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은폐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톰 틸리스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 그리고 빌 캐시디라고 하는 이제 공화당 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의 성급한 판단은 국가와 대통령의 유산에 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국토안보부나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섣부르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알렉스 프레티가 총기를 들고 와가지고 위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살을 한 것이다 라고 그냥 발표를,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왜 총기를 가져와가지고 아이스 요원을 위협을 하지? 그러니까 총을 맞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영상의 그 증거들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알렉스 프레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자신의 수정헌법 제1조랑 2조를 엑설사이즈를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미국 시민입니다. 미국 시민이 길거리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이렇게 또 찍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성들이 막 밀치고 있다 보니까 여성들 괜찮냐고 이렇게 또 하다가 사살을 당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는 직결 처형입니다. 직결 처형. 인간 사냥이죠, 인간 사냥.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의원들도 나와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성급하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공정한 합동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에서도 조차, 민주당 뭐 당연하고 공화당에서도 조차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토안보부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요원들이 오히려 피해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알렉스 프레티를 이 사람이 바로 도메스틱 테러리스트이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거 또라이 아닌가요? 알렉스 프레티가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길거리를 다니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살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에세일리 검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검사가 총기를 들고 아이스 요원에 접근을 하면은 사살을 당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발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을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NRA 있지 않습니까? 전미 총기 협회 여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토마스 메시 공화당원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총기 소지는 헌법적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아니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공화당에서도 조차, 그리고 이제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NRA조차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뭔 개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연방정부가 셧다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뭐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 스pen딩 비를 이제 통과를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DHS 국토안보부 예산을 우리는 이제 통과를 거부를 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0일이라고 하거든요. 금요일까지 스pen딩 빌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통과가 되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셧다운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원 의원들, 뭐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진 것이고, 그리고 섣부르게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판단을 하지 말아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알렉스 프레티가 이제 사망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법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미네소타 주 정부랑 그리고 세인트 폴 이 도시, 그리고 이제 미니애폴리스 이 도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그 오퍼레이션 메트로 솔즈라고 하는 지금 뭐 3천여 명의 그 아이스 요원들, 뭐 페데랄 요원들을 주 정부에 지금 넣어가지고 엄청난 그 이민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를 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0조 위반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법정 소송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 정부의 자원을 강제로 연방 전책에 쓰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연방군에 의한 이제 점령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식의 강요를 지금 우리 이 미네소타는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이제 소송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 수정헌법 10조를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소송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알렉스 프레티가 사망을 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하고 2조를 위반을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 미네소타 주에다가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이 아이스 요원들을 이제 들이밀고 있는 것은 10조를 위반을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이러한 소송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억지다 라고 이제 일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연방법 집행은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라고 이제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알렉스 프레티에 대한 그 사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에릭 토스트루드라고 하는 판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판사가 연방 정부가 이 알렉스 프레티 사건의 증거를 파기를 하거나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임명을 한 판사가 증거 건드리지 마라고 명령을 이렇게 내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이제 청문회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청문회에서 연방정부는 이 명령에 대해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의 제기를 이렇게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뽑아준 판사한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의 제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미네소타주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이 연방 정부가 이번 사건의 실체를 은폐를 하고, 그리고 증거에 대해 가지고 접근을 막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알렉스 프레티 사건도 지금 많은 법적 상황이 좀 돌아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두 판사가 지금 이 미네소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심리를 할 거라고 하네요. 캐서린이라고 하는 이제 판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을 한 그 판사가 지금 이 아이스 단속 작전의 위헌성 여부를 이제 심리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수정헌법 제10조항을 위반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심리를 이제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린 그 에릭이라고 하는 그 판사,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그 판사는 증거 보존 문제를 이제 다룬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판사인데도 불구하고 증거 보존을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미네소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시민들을 이렇게 사살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수정 헌법들을 계속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수정 헌법을 지금 어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뭐가 잘못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법정에서 이제 판가름이 이렇게 또 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잘못한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잘못으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미국의 그 프리덤, 자유가 진짜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 프리덤,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훼손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미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국토안보부 내에서도 조차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지금 내부 비판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국토안보부 내에서도, 국토안보부에서도 다 또라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 또라이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안보부 내에서도 예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이 국토안보부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뭐 크리스티 노나 뭐 보비노나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국토안보부 내에서도 분노가 지금 표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신뢰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발표를 해버렸다. 이 알렉스 프레티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은 국내 테러리스트이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이 알렉스 프레티가 총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스 요원을 위협을 했다라고 성급하게 발표를 이렇게 떴는데, 그런데 영상들, 증거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영상을 다 봤다라는 그런 소리지. 알렉스 프레트는 자신의 수정헌법 제1조 Freedom of Speech, 그리고 수정헌법 제2조 Right to Bear Arms, 이거를 잘 익설사이즈를 하고 있는 미국 시민이면서 퍼블릭 스트릿에서 있었는데, 그런데 아이스 요원이 이 알렉스 프레트를, 영상을 찍고 있었던 이 알렉스 프레트를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잡아가지고 땅으로 끌어내리면서 제압을 한 다음에 총기를 빼앗아 가고 무장 해제를 시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 다음에 바로 총을 10발을 쏴버렸다. 즉결 처형을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는, 이제 뭐 국토안보부에서는 이 알렉스 프레티가 바로 이 도메스틱 테러리스트이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증거를 대지도 않고, 이 알렉스 프레티가 총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요원들을 위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살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이제 처음에 성급하게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국토안보부 내에서도 내부 직원들이 이거는 끔찍한 오판이다, a terrible miscalculation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국토안보부 내에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토안보부 어떤 관계자는 대중이 눈으로 뻔히 본 영상과 정반대가 되는 거짓말을 이렇게 또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미국 시민들한테 이렇게 또 하면서 뻔뻔하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이 DHS의 이 국토안보부의 신뢰는 엄청나게 손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 어떤 익명의 DHS 이제 관계자가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뭐 크리스티 노미나 뭐 보비노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바로 이 알렉스 프레티가 국내 테러리스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가스라이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우리 국토안보부를 이제 누가 믿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국토안보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알렉스 프레티가 처음에 알렉스 프레티가 총을 들고 위협을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지만, 그 어떠한 영상에서도 다각도로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어떠한 영상에서도 이 알렉스 프레티가 총기를 뽑아든 그런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네요. 그냥 단지 핸드폰만 이렇게 들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스 요원이 알렉스 프레티의 총기를 빼앗아 갔거든요. 무장해제를 시켰다는, 그러니까 그냥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그 총기를 그냥 가지고 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가지고 갔는데 그래 누가 갑자기 총을 쏴가지고 10발이나 이렇게 또 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는 그 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이스 수사팀이 지금 맡고 있다. 예, 라고 합니다. 국경 순찰대 이 아이스 수사팀에서 지금 이렇게 맡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네소타 주 정부에서도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증거를 이제 같이 이제 보자고 이렇게 또 했는데 증거 지금 못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증거를 지금 훼손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도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그 판사도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증거를 조작을 하지 말아라. 증거를 잘 보존을 해라라고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설문조사도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미국인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미국인들의 61% 정도는 지금 이 아이스 요원들의 이민 단속이 너무나 가혹하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스 요원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터프하게 하고 있다. 너무나 지금 선을 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61% 정도가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국토안보부는 국토 DHS 그리고 이제 아이스 이 국토안보부에서는 전 방위적인 포위망에 이렇게 또 휩싸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더 시즈 포위가 이렇게 또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 의원들에 의해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이 포위망이 이렇게 또 좁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을 지금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로빈 켈리라고 하는 의원이 그 크리스티 놈, 그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을 이렇게 또 하려고 민주당의 그 탄핵안을 이렇게 또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의 절반 이상인 120여 명이 벌써 서명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찬성을 했었던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중도파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 이제 중도파 의원들이 알렉스 프레티 사건 이후에 탄핵 지지자로 이렇게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티노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사인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무조건적인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옹호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촉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완전히 클리어 컷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게 뻔히 보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근데 그 어떠한 미국 시민한테 물어보더라도 그 영상을 이렇게 또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르네굿이 이제 사살을 그때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르네굿 사살 때에는 정당방위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옹호를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객관적인 그런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도 눈이 있기 때문에 봤다라는 그런 소리지. 영상을 보면은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뻔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합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은 그 아이스 요원들이 이러한 짓을 벌였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는 변명할 의지가 없어요. 변명할 게 없어요. 이건 변명할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르네굿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솔직히 말해 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옹호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공화당 내에서 이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칩 로이라고 하는 강경 보수파 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강경 보수파 의원조차도 총기를 휴대를 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요원들한테 총을 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반기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예산 패키지가 붕괴가 될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첫 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하네요. 야,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 알렉스 프레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르네굿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또 미국의 시민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미국 수정헌법으로 명백하게 보장이 되고 있었던 1조 항이랑 2조 항을 침범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또 여기 더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미네소타에서 미네아폴리스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상한 낌새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톰 호먼 있지 않습니까? 뭐 국경 차르라고 하는 이 톰 호먼을 미네소타 현장으로 직접 이렇게 또 보냈다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톰 호먼은 굉장히 거칠지만 공정하다, 터프하지만 but fair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톰 호먼이 직접 가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나한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보고를 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솥밥에 그나물이 금나물 아닌가? 다 그 같은 사람들 아닌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을 이렇게 또 보면은 리더십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크리스티 놈이 생각 없이 막 말을 내뱉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제 거친 언사가 비판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 와중에 크리스티 놈이랑 그리고 이제 톰 호먼 사이에서도 좀 이제 불화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국토안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알렉스 프레티가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모든 영상의 이제 증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총격이 발생을 하기 전에 이미 요원이 프레티의 몸에서 이 총기를 이렇게 또 제거를 했다, 무장 해제를 시켰다라는 그런 소리죠. 무장 해체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총을 10발 정도 이렇게 또 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도 알젠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는 이 할리우드 스타들조차도 나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대해 가지고 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일라이저 우드라고 하는 또 이제 할리우드 뭐 스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스타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미네소타에서 발생을 한 불법적인 총격 사건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시민들의 단결을 강조를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탈리 포트만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영화 배우는 아이스 아웃이라고 하는 그 배지를 이렇게 또 달고, 그리고 비굿 르네굿을 이제 추몰하는 배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핀을 이렇게 또 착용을 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할리우드 배우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할 때 좀 이제 조심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이제 미네소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선을 너무 세게 넘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올리비아 와일드라고 하는 또 이제 할리우드 스타가 있다고 하는데, 올리비아도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아이스는 믿을 수 없는 범죄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할리우드에서도 조차 이 미네소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같이 힘을 이렇게 또 실어주고 있다 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CN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타겟의 이제 차기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네소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고통스러운 인명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타겟의 차기 CEO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2월 1일에 이제 취임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마이클 CEO가 이제 직원들한테 영상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영상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내면서 이제 미네아폴리스에서 발생을 한 폭력과 그리고 인명 손실에 대해 가지고 믿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incredibly painful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것도 있다라고 하네요. 마이클 CEO는 알렉스 프레티나 르네굿의 이름을 직접 거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아이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비판이나 언급을 피하는 등 매우 조심스럽게 입장을 이렇게 또 밝혔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타겟 CEO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타겟뿐만이 아니라 미네소타에 있는 그 비즈니스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60여 명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어제 일요일에 즉각적인 긴장 완화를 촉구를 하는 공동 서한에 서명을 내리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미네소타에서 지금 뭐 아이스 요원들로 인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보복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의 시민들이 지금 사망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미네소타 비즈니스들도 완전히 지금 프리즈 아웃이 되고 뭐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대기업들의 CEO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방 요원 투입이 돼 가지고 침묵을 지켜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미국의 시민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다 보니까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 시민의 61% 정도는 아이스의 단속이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답변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여론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이제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CEO들도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네소타 이 미니애폴리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춥다고 하거든요. 윈터 스톰에 이렇게 또 들어닥침으로 해가지고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수천 명이 길거리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Day of Truth and Freedom이라고 하는 행사를 이렇게 또 열어가지고 진실과 이제 자유의 날이라고 행사를 이렇게 또 열어가지고 상점들이 문을 닫는 등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저항이 계속 더 거세지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LA 탐지를 이렇게 또 보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페데럴 인미그랜트 에이전트들, 아이스들이죠. 이 국토안보부 아이스들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컨뎀을 했다,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This has to stop. 이거는 당장 멈춰야 된다, 라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이제 부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알렉스 프레티가 이제 사망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가슴 아픈 비극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당파를 초월을 해가지고 뭐 민주당이건 뭐 공화당이건 당파를 초월을 해가지고 모든 미국인들한테 우리 국가의 핵심 가치가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의 핵심 가치가 공격을 받고 있다. 이거는 수정헌법 뭐 1조에서 뭐 10조까지 뭐 있고 뭐 그러지. 수정헌법 제 1조나 2조가 지금 침해를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프리덤, 미국인들의 프리덤을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연방 요원들이 주 정부나 지역 공직자들의 협력을 하지도 않고 독단적이고 무법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 연방 정부를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관료들이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 알렉스 프레티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영상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그런 설명을 지금 내놓고 있다라고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니애폴리스랑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 가지고 영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불의에 맞서는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시민의 의무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숨죽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우리는 불의에 맞서 가지고 미국의 시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불의에 맞서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미국 시민의 의무이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성명을 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큰일 났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선을 세게 넘은 그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또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시민들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불의에 맞서가지고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다. 미국 시민의 의무이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지금 이 불의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시민의 의무이다. 라는 것이죠. 아 진짜 너무나 화가 납니다. 지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진짜 너무나 화가 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진짜 멈춰야 됩니다. 이러한 뭐 수정헌법 1조, 2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뭐 10조도 무시하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스 요원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이렇게 또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법이 없어졌어요. 미국의 법이 없어졌어. 지금 사람들 미국의 시민을 사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면제권을 줘버리고 그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을 일으킨 그런 범죄자들한테까지도 전부 다 면제권을 줘버리고 지금 이 우버 시대가 지금 도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 오바마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기 더 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미네아폴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슈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이 증거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이 직접 본 것을 믿지 말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책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오피셜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국은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에 있다라고 지금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역사와 자유를 결정짓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We the people. 우리 시민이 이 미국의 주인이다 라고 보여줘야 된다 라고 이제 촉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아무런 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은 이제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께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We the people이 우리 미국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 불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민은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분노를 표출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미국 시민의 의무이다라고 이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우리 미국의 시민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여전히 이 미국은 We the people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미국 시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대통령들도 나서가지고 알렉스 프레티 그 사망 사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미국 시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알렉스 프레티 사망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는지 계속 이제 뉴스를 봐야 할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미국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댓글도 보고 그런데 미국에 아직도 진짜 또래 같은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 많은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을 그냥 일방적으로 너무나 이제 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렉스 프레티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댓글을 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알렉스 프레티를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조롱 섞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와, 이 미쳤구나. 미국이 이제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댓글에도 이제 가끔씩 그런 댓글이 달리는데 아니 뭐 죽어 마땅한 게 당연한 게 아니느냐라고 그렇게 댓글을 다는 한국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 영상을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끝까지 옹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컬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는 사이비 종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완전히 지금 진실에 눈이 가렸어요. 눈이 가려버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냥 모든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지금 미국이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미 연방정부가 또 셧다운 위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이제 1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이제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국토안보부에 예산이 포함이 된 패키지 법안을 거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도 성향의 어떤 의원은 나와가지고 국토안보부 예산만 따로 떼내가지고 나중에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5개 부처에 대해 가지고 이 예산안은 먼저 통과를 시키자라고 제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국토안보부 예산만 빼고 다른 것들은 다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켜주게 되면은 이 연방정부의 96% 정도는 정상 가동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이랑은 이제 많이 다르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미 12개의 예산안 중에 절반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상 운영이 되는 그런 부처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농무부, 미국 법무부, 미국 상무부, 미국 이제 내무부 이런 곳들은 이미 예산이 이렇게 또 확보가 되어가지고 정상 운영이 된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중단 위기에 있는 그 부처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 그리고 미국의 국토안보부, 미국의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제 교통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금요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업무가 중단이 되거나 필수 인력만 무급으로 근무를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예산안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거든요. 이 예산안이 오는 금요일까지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뭐 전면적으로 다 셧다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오늘까지 윈터 스톰이 지금 계속 미국을 이렇게 또 강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겨울 폭풍 펄이 지금 미국을 강타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번 주말에 항공 대란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1,000편 정도가 항공편이 결항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에는 한 4,000여 편 정도가 항공기가 이렇게 또 취소가 되고 한 1,500여 편 정도가 지연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딜레이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항공사가 가장 많이 이 취소를 이렇게 됐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아메리칸 항공이 644편을 이제 오늘 취소를 이렇게 떠면서 가장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뭐 델타, jetblue 이렇게 또 해가지고 큰 영향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윈터 스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공항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뉴욕 공항들이 큰 영향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고요. 뉴요크 공항, 필라델피아 공항, 뭐 보스턴 공항, 워싱턴 공항, 뭐 달라스 공항 이런 공항들이 윈터 스톰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기상 상황을 이렇게 또 보면은 북동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북동부 지역이랑 그리고 중동부 지역 이렇게 또 해가지고 뉴 잉글랜드, 뭐 대서양 연안의 중부 지역 이렇게 또 해서 폭설이 이렇게 또 내리고 그리고 프리징 레인이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동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네시에서부터 이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이렇게 또 보면은 강풍이랑 그리고 얼음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테네시 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82만 가구 이상이 전기를 공급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겨울 폭풍 이 뻔히 계속 이제 영향을 이렇게 또 준다고 하니까 오늘까지는 웬만하면은 밖으로 안 나돌아다니는 게 좋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요번 주말 동안에 이제 겨울 폭풍 이 뻔히 들이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겨울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자그마치 13명에서 18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뉴욕에서는 이번 겨울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5명이 야외에서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지애나에서도 이제 남성 2명이 저체온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사추세츠에서 어떤 여성이 제설차에 이제 치여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알칸소, 텍사스에서도 썰매를 타던 10대가 아마 이제 제설차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겨울 폭풍이 요번에 좀 이제 굉장히 강력했다고 해요. 특히 이제 동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만은 뭐 폭설을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고 하니까 요번 주말에 웬만하면 안 나가셨던 게 가장 현명하지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메인주에서 어떤 프라이빗 jet이 사고가 이렇게 또 났다, 추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일요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요일 7시 45분쯤에 메인주에 있는 어떤 이제 공항에서 8명을 태운 프라이빗 jet이 이륙을 이렇게 또 하다가 추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제타 녹음 기록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사고 직전에 조종사들이 너무나 이제 안 보인다. 폴 비시빌리티가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기록에 이렇게 또 남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추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화염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났다라고 합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탑승자들이 8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8명의 생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락을 했으면은
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삼가군의 면목을 빕니다. 웬만하면은 이런 기상 악화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지가 않나, 가장 안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이 아부다비에서 3자 대면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 평화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미국 보안 협정에 대해 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100% 준비가 됐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것은 날짜랑 이제 장소만 정해지면은 서명만 하면 된다. 라고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번에 이제 3자 대면을 이제 아부다비에서 이렇게 또 하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진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 평화에 돼 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부터 보안을 이렇게 또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100% 준비 완료가 됐다. 라고 합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서 이제 사인만 하면은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소리죠.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군사, 경제적 안전을 담보로 하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평화는 100%가 아니라고요. 평화는 아직도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계속 이제 논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돈바스 지역 있지 않습니까? 돈바스 지역에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푸틴은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 전부 다 철수를 해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좀 이제 의견 차이가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도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얼마 전에 캐나다 총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중국이랑 이제 조만간 무역 협정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캐나다에다가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캐나다 총리는 중국하고 우리 캐나다는 자유무역 협정을 할 의도가 없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는 절대 안 한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 총리는 우리는 FTA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만 관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제한적인 조정을 이렇게 하는 것일 뿐이다. 중국은 이제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이제 좀 받고, 그리고 캐나다는 농산물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낮게 이렇게 또 받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는 우리는 USMCA라고 하는 미국, 캐나다, 뭐 멕시코 이렇게 돼가지고 그 무역 협정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역 협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랑 FTA를 맺으려고 하면은 다른 회원국들한테 사전 통보를 이렇게 떠야 된다. 라고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캐나다는 그 조항들을 잘 준수를 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기차들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농산물들에 대해 가지고 그것만 그 관세를 어느 정도 조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캐나다 총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캐나다에서는 중국 전기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100% 관세를 매기고 있다가 이거를 6.1%로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49,000대로 이제 쿼터를 이렇게 또 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캐나다산 농산물들에 대해 가지고 뭐 카놀라유 이런 이제 농산물들에 대해 가지고 이 관세를 엄청나게 낮춰주기로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관세를 어떠한 분야에만 조정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캐나다에다가 100%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닦고 하겠죠. 어떻게 얘기를 할지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계속 한번 이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3%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0.5%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7%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실적이 정치를 지금 이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애플도 이제 실적을 이렇게 또 내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도 이제 실적을 내놓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S&P 500 기업들 중에 76% 정도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괜찮은 흐름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늘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이제 오는 1월 28일 수요일에 첫 번째 금리 결정이 이제 내려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는 연준에서는 거의 확실시 금리를 동결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도 이제 주식 시장이 이렇게 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쯤 될 것이다라는 그런 힌트를 어떻게 줄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주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다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2026년도에 월스트리트이 직면을 한 7개의 경제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기사를 이렇게 또 올려놓고 있는데요. 우선 이 연준의 독립성이 지금 위기에 이렇게 또 맞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법무부가 제롬 파월 의장의 형사조사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6월 달에 연준 의장이 이제 바뀔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이렇게 또 뽑을지 그것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경제 리스크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기업들에서 많은 마찰을 이렇게 또 빚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를 상대로 해가지고 5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를 했다. 5 빌리언 달러 규모의 소송을 이렇게 또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2021년도 그때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트럼프 대통령의 계좌를 폐쇄를 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경제 리스크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미네소타 사태가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니애폴리스 그 총격 사건 이후로 인해 가지고 타겟,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기업들 미네소타 기반으로 한 그런 대기업들이 그 CEO들이 공동 성명을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잠잠했었던 기업들의 사회적인 발언이 다시 시작이 되는 신호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한테 너무나 안 좋게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CEO들도 이 성명을 이렇게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지금 성명을 이렇게 또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타겟의 차기 CEO를 이렇게 또 보면은 좀 조심스럽게 성명을 이렇게 또 내고 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경제 리스크를 이렇게 또 보면은 글로벌 공급망이랑 그리고 이제 관세 전쟁이 좀 이제 경제 리스크 아직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랜드랑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다가 대고 관세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뭐 그린랜드, 뭐 유럽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회를 이렇게 또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다가는 100%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잘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다섯 번째 경제 리스크를 이렇게 또 보면은 Magnificent Seven이 지금 좀 이제 약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S&P 500을 이렇게 또 보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겨우 1%만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Magnificent Seven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0.4%가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AI 거품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많은 우려를 지금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yen carry trade 있지 않습니까? yen carry trade가 지금 붕괴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이렇게 하면서 월스트리트이 오랫동안 수익 모델로 이렇게 삼았었던 엔화를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었던 그 전략이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일본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옌캐리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다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안 먹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돈들이 일본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겨울 폭풍 뻔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번 겨울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올해 초는 이러한 경제 리스크가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엔비디아가
코위브라고 하는 이곳에다가 2 빌리언 달러, 20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는 그 코위브의 2대 주주로 이렇게 또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6.3%의 지분이 지금은 2배로 이렇게 또 늘어났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어위브 이제 주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9% 정도 이제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코어위브에다가 20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2030년도까지 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용량을 확보를 하기 위한 토지 매입이나 전력 수급을 이렇게 하는데 집중적으로 이제 사용이 될 예정이다 라고 하네요. 엔비디아가 투자를 한 돈을 여기에다가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자사의 칩을 구매를 할 고객사에 자금을 대주는 것이 매출 부풀리기를 위한 그 순환 출자가 아니느냐라는 비판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어위브 이제 대변인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번 투자금은 엔비디아 프로세서를 구매를 하는데 사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순수하게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R&D 뭐 인력 확충을 이렇게 하는 데에만 투입이 될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코어위브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살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돈이 들어가면 그렇게 쓰이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이 AAI 여기서도 좀 이제 나중에 거품이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야, 금 가격이 미쳤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난리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안전 자산인 금의 가격이 드디어 5,000달러를 돌파를 했다. 5,000달러를 어제 돌파를 했는데 오늘은 5,100달러까지 돌파를 했다.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만 무려 8%가 급등을 했다. 금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5,102달러라고 하네요. 지금 뭐 미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불안이 있다라고 하네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아직도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축출을 해내고 있고, 그리고 그린란드도 좀 이제 불안불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 이제 총격이 이렇게 또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불안하다, 셧다운도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불안이 이렇게 또 겹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안전한 금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금이 이번 일주일 새에 8% 이상이 급등을 했다. 5,100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은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온수당 100달러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역대 최고가를 은이나 금이나 지금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다고 하고요. 좀 뭐 불안합니다. 어쨌든 간에 와, 금은 5,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